현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등학교 부장교사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소식들 강상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현재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이 결심 공판이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예. 네, 현재 신동빈 회장에 대한 2심 마지막 재판이 진행 중이고 금일 예. 검찰의 구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신동빈 회장에 대한 혐의는 크게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이 있습니다. 예. 경영비리 사건의 경우 과거 2017년 12월 22일에 징역 1년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예.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지난 2월 13일에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예. 먼저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경영비리 사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비리 사건은 크게 총수 일가 중 일부가 업무를 하지 않고 소위 공짜급여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횡령, 그리고 롯데시네마 매점을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저가로 임대하였다는 영업이익 몰아주기로 업무상 배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열사 지원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은 공짜급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고요. 예. 롯데시네마 저가임대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계열사 지원 및 통행세 수취 같은 공소사실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정농단 사건은 신동빈 회장이 2016년 5월 롯데월드타워의 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선정을 위해서 최서원, 소위 최순실이 지배하고 있는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뇌물 공여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예. 예. 당시 롯데그룹은 롤드타워 면세점을 그룹 핵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네. 3천억 원을 투자한 상황이었고 향후 2조 3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롯데타워 면세점은 2015년 11월 14일에 그런데 면세점 사업자 특허에 선정되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2016년 6월 30일자로 영업 종료가 될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보기에 신동빈 회장은 2016년 3월 14일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서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고 예. 2016년 5월경 70억 원을 K스포츠 재단에 공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예. 이러한 뇌물 공여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은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1심에서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 원을 수령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2018년 8월 24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네, 예. 오늘이 결심 공판이고 항소심입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것이 1심에서 두 가지 다른 재판이었잖아요. 첫 번째가 경영 비리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국정농단 사건 두 가지였고 네. 검찰 구형을 각각 본다면 경영 비리에서는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었고 네. 그리고 국정농단에서는 4년을 구형했단 말이죠. 근데 주목할 것이 지금 이 항소심에서는 이 두 개가 병합이 돼서 구형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 못해도 검찰이 오늘 14년 이상은 구형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검찰은 경영비리에서 징역 10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4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예. 그렇죠. 1심에서는 양 사건이 별개로 진행되다가 항소심에서 하나로 합쳐진 만큼 그 구형 역시 각각의 사건보다는 강해질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 예. 이에 따라서 정확히 제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10년, 4년을 각각 구형한 만큼 합해서 14년 안팎으로는 구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병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합쳐서만 거의 같이 나오는지 더 이상 나오는지 보통의 사례를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게? 사건마다 좀 다른데요. 예. 이제 1심에서 판결이 두 개가 나오다 보니까 더 불리한 경우가 있어서 2심에서 한 번에 선고하다 보니 좀 유리한 경우도 있고요. 합해서 보다 보니 오히려 범죄가 중하다고 봐서 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례별로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이번에 병합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피고인이 같은으로 두 곳에서 심리하기보다는 한 곳에서 심리하는 것이 재판의 효율성에 있어서 효율성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그 변론 기회일 텐데 적극적으로 그동안 그래왔던 만큼 무죄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재판에서도 신 회장 같은 경우에는 롯데그룹이 어렵다, 회사의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변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및 국정농단 사건 모두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회장이었던 신격호 명예회장이 사실상 권한을 갖고 있었다. 본인은 네.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K스포츠에 대한 70억 원의 추가 지원이 월드타워 면세점 청탁 특허 취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무죄 변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한 신동민 회장은 롯데그룹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어필하고 그룹 총수로서 그룹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달라고 강한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보통 피고인 최후 진술이 이제 결심 공판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나요? 좀 순서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검찰이 구형을 한 다음에 피고인이 이제 본인의 최후 진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근데 사실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관련 재판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롯데그룹의 70억 원이 뇌물로 다시 한번 좀 인정이 됐거든요. 이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도 좀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70억 원에 대해서 뇌물로 판단한 이상 신동빈 회장의 재판의 경우에도 불리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뢰자가 뇌물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공여자가 무조건 뇌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방금 얼마 전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가 안종범 수석의 어떤 그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는데 이 수첩에는 보니까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 기록이 남아 있었지요. 그래서 이 수첩을 재판부가 어떻게 좀 볼 것이냐. 그러니까 롯데 측 입장에서는 뭐 선처 기대하는 것만으로 대가성 인식이 안 되니까 묵시적 청탁이 없다는 입장인 건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좀 이번 형량에 미칠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수첩의 증거 능력이 본건의 재판에 있어서 매우 일단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바 있어서 본건의 경우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예. 본건 신동민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도 위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근데 수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민 회장의 단독 면담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민 회장의 독대 시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에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만큼 독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인 수첩의 증거 능력이 반드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동민 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한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도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전 예. 대통령 2심 때 이 수첩이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 증거라고 좀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직접 증거, 정황 증거, 뭐 정황 증거로 인정될 것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인지, 뭐 정황 증거로만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면담에 대한 독대 이 기록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겁니까? 네, 일단 직접 증거라고 하면 그 사실을 자체는 완전히 입증하는 그런 증거를 의미하는데요. 그런 거 정확한 물증이 있는 경우인 거죠.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비춰봤을 때 그럴 정황이 있었다는 정도로 인정될 것이어서 그렇지만 그 위에 독대 사실 자체가 법원에서 판단을 인정을 할 경우에는 뭐 유력한 증거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제 대체적인 전망은 좀 어둡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신 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예,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신동민 회장이 이미 6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었다는 점도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 임직원들이 그룹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선처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70억 원은 정부 출연의 요구에 의해 제공한 것이라는 측면도 어느 정도 부각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일 것 같고요. 예. 신동민 회장 측의 변호인들은 70억 원의 일종의 정부에 낸 준조세다, 세금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면세점 특허를 위해서 제공한 것은 또 아니다. 그런 취지의 무죄 변론도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검찰이 좀 어느 정도 구형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년 안팎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미 무죄가 선고된 몇 가지 건들에 대해서 유죄라고 입증을 하고자 하는 걸 고려해서 좀 예. 강하게 나온 걸 고려해서 한 1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14년보다 예. 더 높을 것이다. 네. 그 정도 검찰이 구형을 하는데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물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의 구형에 법원이 구속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검찰의 의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건데 법원은 법원 자체의 양형 기준과 다른 사건의 비중을 고려해서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을 좀 다른 걸 짚어보죠. 저희가 뭐 뉴스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최근 그 부장교사, 교무부장으로 있는 아버지가 강남의 모 고등학교죠.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남 A 여고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사 결과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오늘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예. 감사 결과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물증이 부족하다.
그리고 시험 문제 사전 유출의 개연성은 있다는 개연성. 정도로 다소 모호하게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감사 자체가 강제 수사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찰이 수사 의뢰할 것을 함께 언급을 하였습니다. 예. 정황이나 물증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개연성이 있다라고 좀 결론을 내리고 공이 이제 경찰로 넘어가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물증이 없는 상황인데 경찰 조사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경찰 조사에서도 이런 걸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렇죠. 의문은 남거든요. 예, 먼저 감사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제가 사실 지금 시점에선 잘 알기 어렵습니다만 이제 강제 수사를 통해서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물증이라는 것은 CCTV가 있을 것이고요. 예. 그 해당 학생 또는 목격자의 진술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추가적인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감사 자체에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좀 덜하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방법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그 관련된 하드디스크라든가 뭐 컴퓨터 같은 거라든가 모두 그런 것들을 다 압수수색해서 좀 조사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컴퓨터를 이미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겠습니다만 일단 그 교육청 감사에서는 안 나온 것이 그런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서는 뭔가 좀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그 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정황상은 많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일단 그 해당 학생의 자백 그리고 뭐 관련인들의 진술은 그 경찰의 신문기법이나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황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 교사뿐 아니라 사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장, 교감에 대한 중징계도 내리도록 이번 감사 결과에서 나왔거든요. 수위 중징계라고 한다면 좀 어느 정도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문제된 학생의 아버지가 현재 교무부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교무부장은 이제 원칙적으로 그 시험 문제 출제한 교사와 함께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 함께 발표된 것이 단독으로 검토하고 결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교장과 교감이 어느 정도 알았을지도 중요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해당 학생이 이 학교에 이제 다니고 자녀들이 있음에도 같이 다니고 있는 것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교장 교감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무부장 직책을 여전히 맡겨놨다는 점 자체도 그 관리 감독의 소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고 이제 사회적인 파장 그리고 학부모들의 그런 입장까지 고려했을 때 중징계 선고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은 아까 그 결제하거나 이거 확인하는 검토 과정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하게 했어야 됐고,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 쌍둥이 자녀가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버지가 다니는 학교에 같이 다니는 것 자체가 좀 공정성에서 문제됐다라고 좀 보는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부 내에서의 중징계라고 한다면 그게 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뭐 최대 뭐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본건의 경우에 교장 교감이 어느 정도 알았는지 그리고 뭐 계속 괜찮다고 명시적으로 묵인하거나 명시적으로 승낙을 한 경우 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경찰 조사를 했는데도 어떤 직접적인 그러니까 약간 개연성 이외에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처벌을 한다거나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 의혹은 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은 증거를 판단해서 기소를 하게 되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유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명시적인 물증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기소가 어려울 것 같고 그 외에는 그럼 징계나 아니면 재시험 같은 경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본건의 경우에는 그런 물적 증거가 없다면 기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적 증거가 나오게 되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하겠네요. 예, 다만 물적 증거라는 예. 것이 반드시 CCTV 이런 것만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목격자나 해당 학생 진술이 어느 정도 악의가 안 맞다거나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 예.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이 부분이 참 문제이기도 했었죠. 한 학교의 교사와 자녀가 다니는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뭐 얘기합니다만 저렇게 되면은 어떤 뭐 혜택이 있지 않겠냐는 이게 우스갯소리도 할 수 있을 텐데 내년 3월부터는 이게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못 다니게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교사 부모와 자녀가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못 다니게 되는 걸 상피제라고 하는데요. 예. 교육부는 성적 조작과 시험 문제 유출이 반복되는 따른 대책으로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에서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피제는 사립학교의 경우와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아니면 공립학교 교사와 1대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시도교육청이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립학교로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상피제가 적용이 안 되는. 예,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학교법인 같은 학교법인 안에서도 여러 학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우에 다른 학교로 보낸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문제가 이게 교육청이 강제를 할 수는 또 없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이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물음표가 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립학교라는 뜻이 우선 그 개인이 세운 학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그 사립학교의 교원의 인사에까지 교육부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까지 상피제를 과연 강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도 많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어떤 추이를 좀 저희가 쭉 조사 과정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예. 자, 마지막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참 충격적인 좀 일이었는데요.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 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동승자가 이게 참 젊은 분들이었는데 2명이 숨지는 사건이었죠. 블랙박스에 내부 음성이 안 남아 있어서 일단 경찰이 박혜미 씨 남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 하는데 구속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예. 해당 그 황민 씨에 대해서 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블랙박스 영상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앞지르는 모습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운전의 난폭성이라고나 할까요? 뭐 이런 앞지르기 같은 것도 좀 위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가중 처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소위 난폭운전, 칼치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별도로 형사상 범죄로 처벌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정은 이 난폭운전 자체가 기소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러한 칼치기 정황은 반드시 양형에 고려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예, 양형에 고려될 경우엔 가정처벌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사망자가 나왔고 구속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거는 지금 황민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일단 피해자가 2명이나 사망한 경우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정 형량이 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사망 사고 일어날 음주운전을 경우에. 해서 예. 사망 사고를 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법원의 이런 판례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선례상으로는 이런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통상 실형 1년에서 2년 사이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다만 그건 일단 선례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예. 그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은 지금 부상자들이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상자들의 좀 깨어나게 된다면 그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하나 더 예. 궁금한 것이 지금 함께 탔던 동승자들도 음주운전을 묵인을 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최근에 좀 법이 좀 강화돼서 이 같이 동승을 하면서 묵인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대검찰청에서 예전에 밝힌 바로는 음주운전 동성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엔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 키를 제공한 경우나 아니면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예.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본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은 이제 현재 블랙박스 음성이 녹화되지 않아서 그 내부의 음성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네. 동승자들이 모두 황민 씨의 직원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직원이어서 동승을 거부할 수 없는 사정도 있었을 거고 실제로 그 나머지 네 분이 피해자인 점도 고려해서 방조범 처벌 여부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어떤 위력 여부인 그런 건가요? 예, 위력 지휘상에서? 예, 맞습니다. 봤을 이제 때? 사장 어떻게 보면 사장님께서 그렇죠. 타고 가자고 하는데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가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화물 차량이 갓길에 정차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차돼 있지 않아야 되는 공간인데 그쪽으로 피해 가다가 그 충돌이 난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좀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의 그 사진을 보니까 차선 표시를 보면 황색 실선과 황색 사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그렇죠. 예, 갓길 중 황색 실선은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역이고 황색 사선의 경우에 비상 차량만 진입이 가능한
걸 안전지대를 의미합니다. 이제 본건의 경우에는 아직 뭐 판례로 아직 법원에 재판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화물차 역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인 걸로 예.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런 경우에 갓길에 불법 정차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상원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